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홀가분합니다. 아이들이 개학을 했거든요. 한국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영국은요, 여름방학이 너무나 길거든요. 7월 중순에 시작된 방학이 이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난 45일 정도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좀 부대끼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유료 멤버십을 런칭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하느라 바쁘고 유료 멤버십도 관리하고 아이들까지 같이 놀아주면서 개인적으로는요, 살이 쪽 빠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물론 이제 겨울방학이 또 찾아오면 그때 가면 아이들의 개학을 기다리는 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요, 한 주 동안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나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2.46% 올라가면서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들이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테크 주식들의 성적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장주부터 보시면요.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23%나 단 5일 만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쇼피파이는 아마존과의 협업으로 20% 정도 일주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아이온큐가 19.36% 상승했고요. 리비안이 플러스 16.1%, 오픈도어 플러스 15.09%, 퍼시픽바이오 플러스 15%, 메르카도 리브레가 14.85% 올라갔고요.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플러스 14.45%, 펠로톤 플러스 12.35%, TQQQ 11.17% 올라갔습니다.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메가테크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좀 더뎠는데요.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6%나 급등하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넷플릭스가 플러스 5.73, 엔비디아 플러스 5.41, 구글 플러스 4.68, 메타 플랫폼스 플러스 3.81, 아마존 플러스 3.65, 테슬라 플러스 2.69, 마이크로소프트 1.76% 올라가면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지난주에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보고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에 올려놓은 번역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보고서에는요, 부정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자리의 창출 개수인데요. 8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의 수가 무려 18만 7천 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17만 개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거죠. 더욱이 7월 달에는요, 15만 7천 개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전달에 비해서도 무려 일자리 창출 개수가 3만 개가 급등했다. 좋지 않은 숫자가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6월, 7월, 8월 추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던 일자리의 창출 개수가 다시 늘어나는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수치가 하나 발표가 됩니다. 바로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3.8%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는 3.5%였거든요. 따라서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실업률이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또한 7월 달에도 3.5%였기 때문에 전달에 비해서도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일자리 창출 개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보통 일자리 창출 개수가 많으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실업률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 개수 그리고 실업률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실업률은요, 지금 현재 잡을 구하고 있는 사람, 따라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가, 이게 실업률이거든요. 따라서 지난주 발표된 수치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부분은 뭐냐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시간당 평균 수입은 전달 대비해서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망치가 0.3이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전달은 0.4%였기 때문에 전달에 비해서도 0.2%포인트 감소하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리고 6월달, 7월달에 발표된 일자리 창출 개수가요, 11만 개씩 하향 수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고무적이죠. 따라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일자리 창출 개수가 너무나 높았다, 이걸 수정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주식 투자자들은요, 9월 금리 인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CME 페드 와치에 따르면 연준의 9월 FOMC 미팅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전날에는 12%였는데 이제 7%까지 떨어졌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요, 93%의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9월 20일 날 FOMC 미팅이 끝나면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의 카탈리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 최대 7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혜택이 어디서 가능하냐고요? 인터넷 가전 렌탈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알뜰폰도 전화 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손꼽아 기다렸던 뉴스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모델 3의 업그레이드 버전, 우리가 보통 하일랜드라고 부르죠. 이 모델 3가 출시가 됐거든요. 따라서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5% 이상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금요일 날 5%나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일부 모델에 대한 가격을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리미엄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격도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 FSD라고 부르죠. 이 FSD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자기가 한 얘기를 좀 지키지 못했죠. 따라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원래 15,000달러였는데요. 3,000달러나 이번에 할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000에서 3,000달러에서 12,000인데 요거는 이제 일시불로 지불하면서 살 때 그런 거고요. 사실 구독 모델이죠. 그래서 99달러 아니면 199달러의 월정액을 내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쪽에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가격도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엔트리 레벨의 모델 3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모델 3 하이랜드가 등장을 했잖아요. 따라서 구 모델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모델 3 세단의 이 엔트리 레벨 가격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럭셔리 모델인 S 세단 그리고 모델 X SUV의 가격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쪽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테슬라는요, 가격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델 S 그리고 모델 X의 가격을 7% 정도 추가적으로 내렸다. 이 부분도 주가 하락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국 쪽에서 모델 X의 차량 가격을 떨어뜨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델 X는요, 미국 정부에서 주는 세금 감면 혜택 7,5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긍정적인 소식이죠. 따라서 가격을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모델 S 그리고 모델 X의 가격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키면서 기존의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따라서 원래 더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많이 쌓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번엔 좀 긍정적인 면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금요일 날 공식적으로 모델 3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가 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컨트로버셜, 굉장히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스토클리스 턴 시그널이 나옵니다. 턴 시그널은 방향등을 얘기하는 거죠.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막대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델 3, 업그레이드 버전의 모델 3를 보는 운전자들은 어떻게 방향을 신호를 주냐면요, 그냥 버튼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버튼을 눌러서 내가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아니면 차선을 바꿀지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킹을 하거나 아니면 후진을 하거나 중립 아니면 드라이버에 이렇게 컨트롤을 할 때요, 보통은 이제 옆에 기어 비슷한 게 있어서 이걸 바꾸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것이 대체가 된다. 따라서 이제는 그냥 터치 스크린으로 내가 뒤로 간다 아니면 정차한다 이걸 눌러서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자동차가 가전제품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움직이는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가격입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모델 3 같은 경우는요, 원래 전의 버전에 비해서 12% 정도 가격이 상승됐다. 중국 쪽에서 일단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 3의 이름은 하일랜드죠. 이 하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이 배터리의 수명 역시 굉장히 좋게 향상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하이어 엔드 버전이니까 가장 좋은 버전 같은 경우는 713km를 한 번에 충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606km를 달릴 수 있다. 따라서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 3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디자인의 변화도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요, 터치 스크린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겁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을 위해서도 이제 터치 스크린이 하나가 포함이 됐다. 따라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인포테인먼트의 기능을 선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테리어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하이랜드 모델 3 버전이고요. 색깔도 이제 원래 없었던 그 레드가 추가가 됐죠. 조금 더 사진을 좀 보시죠. 자, 내부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멋집니다. 여기 보시면 저 스크린이 더 커졌다. 왜냐하면 이 엣지 부분을 좀 감소시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도 이제 터치 스크린이 생겼다는 것을 여기 있습니다. 이제 뒷좌석에 앉아있는 승객 역시도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발표도 이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3가 그 가격 대비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머지않은 미래에 저도 이 하일랜드를 좀 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에도 전기차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주음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테슬라 말고도요, 투자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엄연히 얘기하면 하이브리드지만 이것도 이제 전기차 카테고리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리오토인데요. 리오토 역시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10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마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리오토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실적이거든요. 자, 이번 달에도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멋진 실적을 발표해 줬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리오토가 작년 대비 663%나 급등하는 딜리버리 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달에 8월 달에 8월 한 달 동안 34,914대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663%, 그리고 지난달에 비해서
중에서도 2.3% 추가적으로 증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들어서 판매된 숫자는 20만 8천 개가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굉장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리오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시면요. 단 한 달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의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L7, L8 그리고 L9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번에 총 3만 4천 대를 판매했는데 그 중에서 L7, L8, L9이 각각 1만 대를 넘겼다. 따라서 한 가지 모델만 잘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양한 모델이 잘 팔리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우리가 점령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를 지금 체험연이 해줬는데요.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가격이 30만 위안 이상 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간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물론 리오토만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냐? 요걸 또 확인해 봐야겠죠. 니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는 19,000대가 조금 넘는 실적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작년 대비 성장률이 81%, 따라서 리오토에 비해서는 한참 처지죠. 그리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5.5% 정도 오히려 떨어졌다. 따라서 매달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리오토랑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엑스팽, 샤오펑이죠. 샤오펑 같은 경우는 13,690대니까 많이 떨어지죠. 아까 리오토는 34,000대를 넘겼잖아요. 따라서 이 수치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지난달에는 11,000대를 딜리버리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어비앤비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에어비앤비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0.87% 올라갔죠. 그런데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5.64%나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블랙스톤인데요. 블랙스톤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1.77% 주가가 떨어졌는데 장이 마감된 이후에 4.58% 급등 추세를 역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S&P 500 인덱스에 포함이 됐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장 마감 이후에 5.1% 금요일날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죠. 블랙스톤은 4.3% 올라갔다. 그 이유는 뉴스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두 종목 모두 S&P 500에 조인한다,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인덱스를 관장하는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금요일날 발표하기를 쿼털리 리밸런싱,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S&P 500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빠져나간 종목이 있습니다. 링컨 내셔널을 빼고 블랙스톤이 대체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뉴웰 브랜드도 빠져나가죠. 그리고 그 자리를 에어비앤비가 채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에 포함되면 뭐가 좋은지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바드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펀드들이 지금 S&P 500을 추종하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수백 개가 넘어가는 펀드들이 추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ETF.com의 정보에 따르면 700개 정도의 펀드가 지금 S&P 500에 연계가 돼 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S&P 500에 포함이 되면요. 여러 가지 펀드에서 이 주식을 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자연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난 분기에는 어떤 기업이 S&P 500에 포함이 됐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은 어떤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보시면 2023년 6월 19일 날 새롭게 포함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팔로 알토였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이죠. 그리고 그때 DC 네트워크가 이제 딜리션이 됐다. 따라서 빠져나간 거죠. 자, 그러면 팔로 알토가 3개월 전에 이제 포함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이 어떤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20일부터 거래가 시작됐고요. 팔로 알토의 주가는 지금까지 3.26%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S&P 500에 편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껑충 뛰어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요. 모두 S&P 500에
되게 최근에 편입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을 보시면요. 2017년 9월 18일 날 편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죠. 한 6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근데 6년 동안 주가가 484% 올라갔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조금 부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내는 기업도 있다. 따라서 인류적으로 S&P 500에 편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준 포트폴리오를 한 달에 한 번씩 공개했었는데요. 이렇게 미준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만들 때마다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저는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자주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투자 전략이 상당히 여러 개의 성장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3배, 4배, 5배, 6배 급상승하는 종목들이 여러 개 발견될 것이다. 따라서 선정한 종목 중에 반은 포기를 하고요. 결국은 남아있는 승자들한테 자금을 모아야 된다. 집중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떨어지는 주가에 오히려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요. 올라가는 종목에 주가의 흐름이 좋은 승자한테 투자 자금을 모으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10배거 스톡이 나옵니다. 10배거는요.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과거 10년 동안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러한 취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서두를 보시면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앞으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모두 지난 10년 동안 1000% 이상 주가가 올라갔다. 그 얘기는 10배거란 얘기죠. 따라서 과거 10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좋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종목 등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10배거라고 부른다. 10배거는요. 지금까지 10배 이상 그 가치가 올라간 그런 종목들을 얘기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CNBC 프로에서 팩트셋과 함께 어떤 종목들을 출연했냐면요. 과거 10년 동안 주가가 1000% 이상 올라갔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러한 전망이 좋은 주식만 선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가오는 1년 동안 주가가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출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해서 7종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과거에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지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죠.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주가 상승률이 10년 동안 13,976%였습니다. 이 얘기는 주가가 13배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130배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말 최고의 주식이 엔비디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목표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시면 30.7%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동안 300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34%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솔라 에너지 관련된 기업인데요. 1900% 정도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56% 급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포티넷 같은 경우는 1412% 10년 동안 주가가 올라갔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 23%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다음은 덱스콤입니다. 덱스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한 혈당 측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1382%나 올라갔고요. 앞으로 1년 동안도 43%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자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300% 올라갔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 35.8%. 마지막으로 온 세미컨덕터도 1235%나 10년 동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도 22%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예전에 1000% 올라갔을 때 그리고 2000% 올라갔을 때 3000%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미 1000%나 올라갔는데 10배나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겠는가? 이제부터 엔비디아처럼 10배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1000% 올라간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상태에서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과거 성적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떨까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예전에 얼마나 올랐건 그건 상관이 없고요. 정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이 가장 좋은 성장 추세를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템버거 기업들은요,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그들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요, 새롭게 떠오르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가령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칩 그러면 CPU, 이렇게 사람들이 CPU에만 집중하던 시기에 GPU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GPU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함께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엔페이즈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이 태양열 에너지라는 새로운 추세에 발맞춰서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보안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잠재 시장이 개발이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덱스콤도 마찬가지죠. 당뇨병에 시달리는 정말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혈당 측정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다.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 있는 시장에 뛰어들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1382%나 올라간 거고요. 자, 세자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뭐 카지노 기업이다, 호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온라인 게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e스포츠라고 부르는 거죠. 스포츠 게임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빠르게 진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새롭게 떠오르는 전력 반도체에 올인을 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일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가 봐야 될 것은요.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시장은 무엇인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성장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야는 인공지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엄청난 상승을 최근 들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기업이 더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CNBC 프로의 기사 제목에 따르면요. 인공지능의 주요 수혜주다. 이 기업을 매수해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어떤 반도체 기업인지 한번 보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따라서 인공지능이 지금 연료를 대고 있는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투자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BS라는 투자 기관이 보기에는 브로드컴이 지금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다. 나중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커다란 위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티모시 아큐리고요. 티모시 아큐리의 성적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모시 아큐리는요. 별 5개를 받는 5스타 애널리스트고요. 8,561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무려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대단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세스 레이스도 굉장히 높습니다. 10개 정도를 추천하면요. 1년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70%가 넘는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공 확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1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29.4%를 찍을 정도로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유능한 애널리스트 티모시 아큐리가 얘기하기를 바이 의견,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줬고요. 목표 주가는 $925.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6%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AI 경쟁에서 최고의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업이다.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AI 내러티브, AI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AI 스토리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효하다. 따라서 AI 수혜해 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어닝 결과를 보니까요. 첫 번째로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AC라고 부르는 맞춤형 반도체를 얘기하죠. 두 번째는 네트워킹 비즈니스. 두 가지 부분 모두 굉장히 성장이 좋다. AI 관련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의 주가는요. 금요일날 3%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기대감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따라서 엄청난 가이던스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시장의 전망치 정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아큐리가 보기에는요, 계속해서 AI 관련된 매출이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요,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시장의 약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을 지키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수요가 떨어지는 어려운 환경에 접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인공지능에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AI 관련된 매출이요, 다가오는 2024년에는 25%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브로드컴의 매출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벡 아리아고요. 자, 비벡 아리아 역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 기업 마켓,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기업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헤드윈드를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AI에서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브로드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예외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아리아가 보기에는요, 가장 AI 커다란 수혜주는 브로드컴이다. 따라서 1등이 엔비디아, 2등이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지금 치켜 세워주고 있는 거죠. 자, 비벡 아리아 같은 경우는 타겟 주가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1050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15% 가까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월 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9월 4일에 미국 증시는 문을 닫습니다. 레이버데이잖아요. 노동절이거든요. 따라서 미국 증시가 문을 닫기 때문에 내일 방송에 사용할 수 있는 기사들이 많이 발표될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방송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